일단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국무총리가 사실상 덮어서고 있던 것은 아니었구나. 이재명 네. 대통령이 지금 현재 정부안과 관련해서는 직접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대통령의 이제 의견을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설파하는 분들이 생기고 또 반대 의견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이제 네. 일단 요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정부 검찰 개혁법안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것은 뭐 100% 정확한 거죠. 국무총리실 TF에서 정부안으로 나왔고 그 정부안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입법 예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것은 대통령 제가가 없어서는 불가능한 거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법안 내용을 보면 "계악 수준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쪽은 전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의 의중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오늘 양부남 의원도 방송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정부안을 적극적으로 설파하는 분들의 논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뭐 디테일한 것까지는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요 이제 정부안이 계악이다라는 좀 뭐 언론에서는 소수파 그 강경파 박은정 이렇게 의원 얘기하지 않습니까? 강경파라고 제가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고 강경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뭐 제 입장에서도 그는 원칙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걸 주장하는 소수파라고 하겠습니다. 김용민, 뭐 박은정, 추미애 의원이나 이제 제야에서는 유시민 작가나 이런 분들 이제 그 소수파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통령 입장, 대통령 즉 정부 측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은 의견을 그 수용을 해서 만든 합리적 안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뭐 SNS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느 한쪽, 검찰 쪽을 완전히 그 뭐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그래서는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니까 보완적으로 잘 합리적 안을 만들었다. 특히 이제 핵심적인 게 왜 이제 공소청의 검사들이 중수청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뭐 다 하지 않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보완적인 것이고 협의하도록 법에 돼 있지 뭐 강제적으로 지휘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오해다.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는 박은정 의원이나 그런 소수파 의원들도 다 논의에 참여해서 또 본인들 주장보다도 더 많이 또 수용해가지고 만든 안이다. 이런 게 요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이제 정부안의 이제 내용에 대해서 당신의 뜻이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면 대통령은 이제 결론적으로 착한 검찰, 착한 검사로서 충분하게 수사기관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 기능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와 같은 개혁안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검찰이 통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저 우선 우리 법원 개혁안은 사실 이번에 개혁 3법이 통과가 되면서 큰 줄기가 잡혔잖아요. 법외국제를 판사, 뭐 검사를 포함해서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외국제, 그다음에 재판도 또 이제 기본권 침해인 경우 헌법소원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 그리고 사실 대법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대법관을 왕창 늘리는 12명씩이나 늘리는 대법관 정원제 이것은 사실은 뭐 대통령이 반대도 안 하셨고 거의 뭐 이견 없이 그냥 통과가 됐는데 이제 최근에 급속도로 검찰개혁안 이것은 작년 6월 3일 대통령 당선된 이후부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이 얘기가 이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원칙적으로 지난 20년 30년간 논의되어 왔던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검찰의 수사권을 통제해야 된다는 이 대원칙 하에 수사 기소가 분리되어야 한다. 그렇게 국민들이 알고 있었는데 계속 대통령 측과 이런 개혁 측의 충돌이 계속 언론에 계속 노출이 돼 왔고 드디어 이게 이제 이번에 폭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째 우선은 이 인터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것은 법원 개혁처럼 그렇게 일치된 어떤 논의로 수십 년간 논의가 돼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이것은 계속 이렇게 트러블이 나고 그 과정에서 왜 자꾸 밀실에서 얘기를 하느냐. 밀실에서 하던 게 왜 그냥 몇 달 있다가 국민들한테 툭 나오고 툭 나오고 이렇게 되는 이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저는 굉장히 우선 심각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국민들의 합의 사항은 뭐 저처럼 일반 국민은 검찰은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그렇죠. 기소만 하고 그리고 그렇죠.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그렇죠. 한다. 뭐 이것이 이제 국민적 합의의 전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안 수사 요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보안 수사권을 직접 가질 거냐 말 이것도 논란이 많아서 사실 끝이 났던 논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이제 다시 살아나서 검찰이 수사 지휘권, 수사권까지 다 가지고 이제 있다. 공소장이 최정점에 있다. 중수청을 지휘할 수 있다. 요런 걸로 이제 가 버리니까 어떤 그렇죠. 부분에서 대통령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수용이 가능하냐. 대통령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하기에는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지금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이 마음이 100% 와닿으면서 이 내용을 결론을 못 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그러면 한번 예.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박은정 의원이 참 그 글을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글을 잘 썼던데 우리 적어도 민주시민이라면 모두가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그 내용을 기사로 읽고 정말로 눈물이 났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던 그날 그대로의 감정이 이입이 됐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은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제 그 마음이 있다면 이런 정부안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예, 누가 변명하더라도 이것은 이 정부안이 나올 수가 첫째 없다. 그 근본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검찰 개혁을 지금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이 분노의 지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대통령 및 대통령 측 정부 쪽 추진하는 김민석, 뭐 정성호 이런 분들이 이 초심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초심을 다 알겠는데 그러나 국정 운영을 해 보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 정도는 통제가 되는 거 아니냐. 법 왜곡죄도 있으니까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법 왜곡죄 고소 고발을 하고 그걸 수사하면은 어떻게 그걸 조작 날조 수사를 하겠느냐. 그러면 기능적인 면에서 검찰의 기능을 그대로 좀 살려서 가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더라도 국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런 논리라면은 법원도 이번에 전국 법원장 회의 열어가지고 그 사법 3법에 대해서 반대 많이 했는데 그 의견들도 수용할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수용하고 타협해서 대통령이 엊그저께 SNS에서 쓴 게 판사들도 대부분은 다 훌륭하다. 나를 구속영장 기각시켜주고 했던 등등등 무죄 판결 때려주고 했던 분들 엄청 훌륭한 분들이잖아. 이렇게 쓰셨잖아요. 네네. 대부분의 판사는 다 훌륭하다. 그리고 초과 삼간 태우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아주 일부만 문제가 있다. 그러면 판사들의 주장도 아주 훌륭한 주장들을 다 받아줬었어야죠. 근데 그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를 또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법 쪽에서는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수 의견이. 그런데 그냥 밀어붙였는데 검찰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 이거. 검찰은 그러면 법원하고 뭐 다릅니까? 그간의 역사적으로 해악질을 한 것은 법원보다 검찰이 100배, 1000배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진보 진영 내에서 극심한 갈등 양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일단 반대하는 쪽은 전혀 물러설 기미가 없고 찬성하는 쪽은 숫자도 적고 논리적 한계도 있다고 봤을 때 누군가 이걸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습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현재로서는 아마 뭐 그냥 대통령의 입장이 일단 정부안이라는 것으로 그것도 입법 예고라는 법률적인 행정 절차법이 규정하는 법률적 형식으로 공포가 되었고 그리고 10월 달에 출범시키려면 시간이 없다라는 그 대통령의 입장이 이미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입장이 엊그저께 나왔는데 대통령이 오늘 후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나라가 아니죠. 그렇지만 명분은 개혁을 요구하는 원칙을 요구하는 노무현 정신을 요구하는 민주시민의 주장 및 명분이 100% 옳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옳은 명분을 관철시키고 대통령의 그런 위상도 보존하고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예, 이제 또 선거가 지금 이제 2달 후로 다가왔고 그 중간에 있어서 이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지휘하는 민주당이 해결책을 내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관망하는 것 그리고 여론을 살피는 것 그리고 네. 미시한 조정은 가능하지만 정부 권한대로 네. 당론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갈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네네. 그렇게 당론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바로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겠느냐 이 부분은 좀 어렵긴 하지만 전망을 좀 해주시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하고 다른 건 뭐 집권 여당이든 대통령이든 국민의 뜻을 거역하면은 그거는 정말로 하루아침에 그 파도가 배를 집어삼킨다 하는 것을 뭐 대통령도 또 민주당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 끌어오르는 민주시민들의 분노가 어느 수준인지를 그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해결은 그냥 오늘
당장이라도 해결될 수 있겠죠. 그걸 더 깨달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만약에 정부 원안대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법안을 통과시킨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지금 현재는 있는 것이죠. 수기 과정이 이론적인 가능성은 또 현실적으로 당의 입장은 현재 미세 조정 말고는 없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죠.